매일경제TV가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3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접어든 만큼 오늘 우리 증시도 또 전일장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의해서 소폭의 조정장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일 코스피 지수 2100선에 안착해 마감이 됐지만 삼성전자의 힘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네이버가 AI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80만 원 선 위로 다시금 올라서게 됐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CJ E&M이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또다시 가해지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주 등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출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본격화가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롯데 면세점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요. 오늘 롯데 그룹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 제대로 포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차익 실현성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스냅챗의 모회사인 이 스냅이 성공적인 증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3월 3일 금요일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분위기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 가깝게 하락하면서 209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일장 2110선까지 올라던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코스닥은 0.23% 약세 기록하면서 607.5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0.6%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살펴보신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전일에 이어서 4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억 원 그리고 34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억 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12억 원의 순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의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한데 이창진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지수 하락 속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전자 전일 3%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0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오늘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는 1%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197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 조정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1%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10위권 안에서는 네이버와 그리고 삼성물산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오늘자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MWC를 통해 네이버와 라인이 공동 개발한 AI 플랫폼 클로바가 공개가 됐습니다. 향후 음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감을 모두 인지하는 것을 현재 네이버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냅의 상장으로 수노의 가치가 2조 원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TB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90만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전일 주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5% 넘게 올라 마감이 됐는데 오늘장 2%대 추가 상승 흐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83만 원까지 상단을 높이게 됐고요. 현재 구간 2.33% 오른 83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1%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예상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삼성증권은 오늘 포스코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가 오늘장 1%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현재 2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아직까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0.12%로 밀리고 있습니다. CJ E&M 오늘장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전일 주가가 61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4%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장에서도 2%에 가까운 이 추가 하락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86% 밀리며 7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로에는 현재 구간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가 0.53% 빠지며 16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0.73%의 하락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컴투스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장 무려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을 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내 카지노의 선행 지표인 마카오 카지노 업계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탄탄한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 중단으로 인해 이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오늘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 5.50% 하락한 1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급등락하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급등하는 종목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의 코리아 2345 나란히 오늘장에서도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거의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주목받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혜양조인데요. 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보혜양조의 사회이사로 선임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혜양조 4거래일 만에 주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며 1,3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천일 고속은 3거래일째 강세입니다. 10만 4천 원 지나고 있고요. 한진해운 오늘로서 정리매매 6거래일째인데 오늘은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12.5% 올라가면서 63원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현재 삼버토원이 잇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3%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6,440원에 거래 이어집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KCS가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당 70원의 현금 배당 결정 소식으로 지난주에 이런 결정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어제까지 하방 압력을 받더니 오늘은 급등을 합니다. 6,7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NGC 테크놀로지, 이 삼성과 하만의 전장 사업에 대한 수혜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600원까지 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4거래일 만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한편 인터엠, 이 대선 테마주로 계속해서 급등락 현상이 이어지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3거래일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다가오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터엠 5,8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편 경봉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10% 가까운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고요. 에이스침대가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입니다. 7% 넘게 오르며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만 2천 원에 거래 이어집니다. 이번엔 낙폭이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에 중국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 화장품이 10% 넘게 급락을 합니다. 14,95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텔신라 보통주 우선주 나란히 하방 압력받고 있습니다. 10% 넘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준도 8% 넘게 빠지고요. 아모레퍼시픽 4거래일 연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오늘 7% 넘게 급락합니다. 26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토니모리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19,750원 지나고 있고요. 하나투어 현재 구간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여행 관련주들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포티스가 3거래일째 약세입니다. 1,245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아이는 6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그리고 광고 플랫폼 사업으로 신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하방 압력을 이 대세를 전환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 현재 479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역시나 여행 관련주죠. 7% 넘게 빠지면서 14,350원 지나고 있습니다. 보타바이오는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932원에 거래 이어집니다. 한편 아리오는 3거래일째 내림세고요. 812원 지나고 있습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진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 IT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뜨겁습니다. 5위권 종목 내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위는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이 스냅이 성공적인 증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스냅의 성공적인 증시 데뷔전과 함께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 종목들의 강세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스냅의 성공적인 상장 자체가 후발 업체들의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스노우의 가치 확대가 기대된다며 네이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주가 1.96% 상승하면서 83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장 이 종목 이 외국인들의 러브콜 속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약세로 반전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시바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하이 그룹이 이 도시바 지분 인수전 참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SK하이닉스와 웨스턴 디지털 등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이슈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가 47,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아남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급등이 나왔던 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만 오디오를 통해서 갤럭시 S8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남전자 현재 2.25% 빠지면서 1,7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ST생명공학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상장 첫날 급락으로 마감한 이 종목 오늘은 소폭의 또 강세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ST생명공학은 이 마스크팩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S&P 브랜드를 보유 중인데요. 관련 사업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 상승 반전했던 주가 현재 이 보합권으로 떨어졌습니다. 0.4% 밀리고 있고요. 12,1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는 한진해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매매 구간 오늘도 이상 급등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만에 89% 넘게 폭락하더니 오늘장에서는 한진해운 또 이상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리다가 한순간에 이 속박을 칠 수 있다고 시장의 경고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4% 넘게 급등하면서 64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죠. 김정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업종 분위기는 전일과 180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거의 대다수로 파랗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단 4개 업종에 불과합니다. 음식료품 업종이 오늘장 1.42% 다소 크게 밀려나고 있고요. 화학업종 역시나 2.2% 크게 밀려납니다. 특히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인 아모레퍼시픽이 7.12% 밀려나고 있고 LG생활건강도 6.13% 하락을, 한국콜마, AVCNC, 토니모리, 코스맥스 나란히 밀려나면서 업종에 부담이 지어지고 있고요. 철강금속도 1.12% 내려가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오늘장 1.0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통신업종이 오늘장 나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3대 종목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2.4% 오름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현재 0.11%로 상승 전환했지만 전일만큼의 상승은 아니고요. 전일 상승을 주도했던 은행과 증권업종 오늘장 나란히 하락합니다. 증권업종은 1.05% 하락세를, 제조업종은 1.04%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오락문화 업종이 3.11% 크게 밀려납니다. 오늘장에서 파라다이스가 6.47% 급락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고요. 마제스타는 4.42% 약세를, 이외에도 엔터주들 나란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도 1.1% 하락하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약보합이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의 경우에는 그래도 카카오가 0.59% 오르면서 지수는 0.46% 상승하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도 0.74% 상승하고 있지만 이외 나머지 업종 모두 다 파랗게 물이 들어져 있는 상황.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화학 업종, 화장품 관련주들은 1.41% 다소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셨고요. 개장중개팀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네, 현재 시장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5%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2087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은 0.57% 하락하면서 605.45포인트를, 코스피 200 지수는 0.65% 약세를 기록하며 270.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오늘장 시장 상황, 아펙스에셋 장봉수 연구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전일만큼의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네. 생각보다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 네. 오늘장 출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중국발 어떤 우려감 그리고 어떤 보복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 출발 자체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투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화장품과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이제 급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이번 이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나뉘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 부분, 중국과 관련되어서 기존의 내수제에 속하면서 꾸준히 하락을 받아왔던 조정을 받아왔던 종목군들은 결국은 그 추세를 타고 꾸준히 이제 하락하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추세가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런 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더 물을 타는 그런 전략은 결코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증시를 끌어올렸던 업종들, 철강이나 기계, 건설, 그리고 이런 화학 업종들을 보게 되면 오늘도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파란 불을 켜고 있기는 하지만 0%대에서 포스코가 1.5%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락의 폭이 크지 않고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다 1% 이내 하락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기계 같은 경우도 또 1% 이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끌고 왔던 증시를 끌고 왔던 그런 섹터들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 조정을 꾸준히 받았던 종목들은 결국은 또 조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롭게 투자하는 자금 자체는 대형주 그리고 기존의 증시를 끌고 왔던 섹터군 위주로 그냥 대형주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대형주들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이런 만큼 그래도 중국 관련해서 피해받고 있는 업종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품주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 현재 구간에서 7.29% 크게 밀려나며 26만 7천 원까지 내려앉았고요. LG생활건강도 6% 넘게 하락하며 81만 5천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외 오디엄 업체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도 다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콜마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해 있는 만큼 피해가 적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한국 제품의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모든 관련주들이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화장품주 자세하게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어떻게 다가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먼저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보자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늘 약 7%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 자체는 이런 기술적 흐름상으로 이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돌려지는 흐름, 즉 이제 21선이 61선을 터치하면서 골든크로스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일단 관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중국 이슈로 인해서 빠지긴 하지만 언젠가는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2015년 1월부터 해서 화장품주가 부각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각이 됐었는데 그런 상승의 흐름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결국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관망을 일단 하시고 21선이 61선을 터치하는 그 시점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손실이 없는 선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향하는 추세에 있어서 계단식 하락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 흐름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중바닥 흐름으로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자체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흐름 자체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루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일단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자체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5%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세는 좋습니다. 좋고 어느 정도 조정폭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기존에 보유하셨다면 손절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을 때 손절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건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관망 추세로 보시고 실적이 근거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맥스 이들 종목의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과도하게 손절을 해야 될까라고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관망세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처럼 화장품주가 하락할 때 함께 밀려나는 종목군이 있죠. 바로 면세점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신세계는 7.51% 급락을, 호텔신라는 11%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세계의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고 있다라면서 기대를 받을 때쯤 또 이런 일이 터졌거든요. 네. 이들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면세점주들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면세점 업계에 대한 트렌드 자체도 어느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초 체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중국으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점 그동안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한참 핫한 이슈로 이제 떠올랐던 섹터이고 테마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면세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은 높아지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낮아지고 있는, 즉 많이 물건을 팔긴 팔지만 과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률 자체는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들 간의 어떤 이합 집산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와중에 이런 중국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분간 가격 하단권에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이제 크게 수익을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가격 하단권 내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들 종목의 경우에는 기초 체력도 그리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권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세적으로 꾸준히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와 함께 오늘 여행 그리고 카지노주들의 동반 하락세에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8.41% 밀려나고 있고요. 하나투어는 7.81%의 하락을, 그리고 모두투어는 현재 다시 부합세까지 그래도 올라섰지만 장중에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한국의 관광 상품을 판매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이들 종목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주 그리고 관련돼서 여행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여행주도 그렇고 대부분 보게 되면 내수 관련주고 그동안 1, 2년 전에 이제 한참 부각이 된 이후에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반등의 제한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당분간 또 하단권에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거의 확실하게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여행을 거의 완전 제한하다시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반등이 나온 부분까지 상승의 어떤 제한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조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이 여행 상품, 국내와 관련한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이 있는데요. 바로 통신주입니다.
전장의 꽃 통신주 하락장 속의 강세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있는데 그만큼 오늘 3대 종목이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2.4% 오르면서 2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LG유플러스와 KT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건님 봤을 때 이 통신주들을 향한 투자자들의 매수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날이면 꾸준히 올라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통신주가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부각이 될 수 있고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앞으로의 이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깔릴 수밖에 확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도 집안의 통신망 자체가 좀 더 확대되고 업그레이드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와중에 그리고 특히 KT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세도 뒷받침이 되면서 그리고 시장 흐름도 지지부진함 속에서 어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통신주인데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오늘 3대 종목이 모두 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현재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0.6에서 0.7%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오늘 아마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손실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 투자 포인트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장봉수 연구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